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1학년도 입학식의 진행을 맡은 기계공학과 18학번 이다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학 처음으로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입학식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지만 후배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도 2021학년도 입학식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무환 총장님, 그리고 박준원 부총장님, 정규열 교무처장님, 김종규 입학학생처장님,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이정우 하구, 대학원 학생회장 이은샘 하구, 무은재 학생회 비대위원장 김태민 하구, RA 대표 홍성희 하구, SK 대표 홍혜승 하구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신입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 법인을 대표해서 부의사장님과 졸업동문을 대표해서 총동창회장님의 영상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법인의 박성호 부이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 중, 고 시절부터 자신을 잘 갈고 닦고 학문, 포스텍에 입학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가족, 친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무후무한 팬데믹의 상황이 대면 입학식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입학식을 맞이하여 느끼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앞으로의 캠퍼스 생활 내내 계속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미래의 모습을 바꾸기는커녕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파괴적 혁신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인류가 미래에서 마주칠 여러 가지 메가 토픽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DNA로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를 희망합니다. 조만간 포스텍 캠퍼스가 신입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인은 포스테키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1학번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5 포스텍 1년 학생이면서 현재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실시간도 아니고 대면도 아니지만 이렇게 후배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이공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리더 그룹인 포스테키안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의 설립 초기와는 달리 개교 30주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포스텍 동문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을 앞서간 모든 동문들과 마찬가지로 모교인 포스텍에서 첫째, 학구적이고 둘째, 진취적이면서 셋째는 낭만적인 학창생활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부이사장님과 총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입생과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축하 메시지를 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스텍 총장 김만희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비대면으로 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포스텍 들어오기 힘들었죠? 별로 힘 안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축하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몇 친구들, 많은 또 친구들이 학부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 것도 보이는데요. 우선 학부형님들께 이 포스텍을 믿고 자녀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축하받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축하받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 입학 시기에는 선배로서 또 대학교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말은 여러분들 대학 들어온 다음에 자주자주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 모두가 도대체 포스텍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포스텍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 대학의 특징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고 어떻게 여러분 그 학부형님들의 자녀분들을 교육시킬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PPT 몇 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PPT에 처음으로 제목을 잡은 게 시대를 여는 대학 포스텍 그리고 밑에 From University to Metaversity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사실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서 앞으로는 시공간의 개념이 거의 없는 메타버시티로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연구비 그래프를 저기다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요. 1986년에 우리 포스텍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옆에 희미하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님이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때 설립한 이유는 우수한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목적은 시간이 암만 지나도 바뀔 수 없는 대학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즉 제대로 교육하고 선구적인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봉사하자. 근데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연구비가 필요해서 연구비가 저렇게 자라날 거라고 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연구비가 우리 대학이 생기자마자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학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그때 최첨단에서 가장 앞서서 시대를 리드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살펴보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 최초의 산학연 시스템 구축, 세계 5번째의 방사능 가속기 구축이지만 저것도 국내 최초, 국내 최초의 석박사 과정 도입, 국내 최초의 철강대학원 개원, 국내 최초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국내 최초의 바이링규얼 캠퍼스, 모든 것이 저희는 항상 최초였습니다. 이 말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리드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최초로 하고 나면 많은 대학이 저희들을 따라오고 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새로움을 더하면서
우리나라의 전 대학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 참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 로이터에서 산업체들과 특별한 협력을 맺고 있는 혁신적인 대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세계 정상에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은 포스텍은 항상 혁신적이었다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1986년 개원 때 들어왔던 많은 교수님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 35년 됐으니까요. 그때 30대 근처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65세가 되면서 은퇴를 시작했고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그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젊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꽃을 피우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많은 연구부에서 보나 그 여러 가지 실적에서 보나 200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교수님이 들어오면서 제2의 도학기를 맡고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새로운 교수님들과 같이 제2의 도약기의 선두에 서서 많은 결실들을 맺을 세대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내걸고 있는 것이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교육, 두 번째는 연구, 세 번째는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윤리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칭송을 받아도 됩니다. 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최신의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여기에서 습득해 나가면 사회에는 너무 큰 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입시 제도에 맞추어서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를 이루는 연습을 대학 4년 혹은 박사과정까지 10년 동안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 때는 대학에서 배우고 나온 공부만 하고 나오면은 사회생활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 어느 대학에서 배워나간 기술 가지고 5년, 10년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지식 자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가장 앞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도 여러분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오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머리로만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지식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옆에 인공지능이 하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리만 가지고는 이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뭐 조금 전까지는 바이링구얼 그러면은 한국어와 영어를 연상했습니다만은 물론 영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AI 바이링구얼 인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면 처음에 AI 교육부터 받게 되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내 머리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옆에 내 머리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머리 하나를
더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여러분 알다시피 320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타 대학과 같이 수천 명의 입학생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기 SMP,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교육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앞선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물리 2나 화학 2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산을 조금 덜 준비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학교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최선의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SMP라는 것은 선배들이 그런 게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개인 교습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 학생에게 한 과목만 SMP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한 과목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두 과목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용해서 내가 부족한 분을 메워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튜토링하는 프로그램, 또 여름에는 사회에 나가서 인턴을 하는 프로그램, 또 기업가 정신, 인문사회학과의 융합부전공 등등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고 그거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이거 해야 한다고 따라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VR이나 AR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육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한 물리 실험조차도 모두 비대면으로 금년에는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만일 비대면으로 교육이 된다면 집으로 물리실험 키트들이 보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필요한 3월 말쯤 되면은 모두들 그 VR 헤드셋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보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거는 고치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의 모든 연구는 교수님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어떠한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좋은 게 하나 있죠. 가속기. 국내 유일의 3세대,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해서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이면 세계에서 세 번째의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학교에 구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막 단백질을 알면 열쇠 구멍의 구조를 아는 거니까 열쇠를 만들기 굉장히 쉽겠죠. 여기서 말하는 열쇠란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번과 같이 백신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연구 중심의 의대 스마트 병원들을 계속해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이제 포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우리는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철강대학원은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으로 작년에 확대 개편했고, 이 결과 우리가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첨단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융합대학원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저기 있는 대로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이 인문과도 결합해서 사회 현상과도 결합한 인공지능 연구, 그 다음에 AI 플러스 X에는 의료도 될 수 있고요. 금융도 될 수 있고요. 뭐 기계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첨단의 최초의 플렉시블한 그러한 연구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와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800억이 투자된 새로운 최신의 건물을 학교 안에 제일 중심지에 만들었습니다. 금년 6월 말이면 개관을 할 겁니다. 거기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1조 원 펀드가 준비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학이 지금 창업 펀드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535억쯤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저기 적혀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들과 같이 산학 일체 연구센터를 통해서 우리 연구 결과가 산업체에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포항시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포항시에 여러 업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겠다, 배터리 규제 자유특허인만큼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겠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제안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들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예 산업 구조 자체도 이제 철강 중심 산업에서 다른 산업도 같이 하는 첨단 산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우리가 보이는 그곳이 우주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발견하니까 저 멀리 우리 은하를 넘은 곳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와 똑같이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들 캠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캠퍼스였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를 겪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죠. 그러면 전국이 우리의 캠퍼스가 됐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몇 명이 미국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미국이 우리 캠퍼스입니다. 자, 우리의 시야를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포스텍은 확장하겠다. 어떻게?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로컬에서 월드와이드로, 인디비주얼 리서치에서 세계 어느 곳이든가 같이 하는 오픈 노베이션으로 발전하겠다. 그것이 바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이제는 메타버시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의 축에는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스마트 기술,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 같이 아주 기초 학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발전의 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포스텍 앳 포항 코리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뭘 했나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메타버시티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성원 개인의 행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작년 여러분들 모두 비대면 입시하셨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거 갖고 뭘 평가하지라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이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10분 전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동안 그 수험장과 연결해주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그게 끊겨서 핸드폰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시간을 조금 방해한 경우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해본 것 치고는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물론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왜 굳이 캠퍼스로 불러서 그 추운 날 다들 모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게 될 물리 수업에 저희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여해서 한 2주 전에 해봤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의 연구가 줄어들었느냐?
저기 보시다시피 아니다. 왜? 밖으로 나가실 시간도 많이 세이브됐고 학생들도 많이 연구를 교내에서 하다 보니까 평균 편수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은 임팩트 있는 저널에 많은 분들이 실게 돼가지고 연구의 효율성도 이건 올라가더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일체감이라든가 아니면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까 봐 저희 나름대로는 비대면 이벤트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카이스트랑 같이 하는 포카전도 사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저희 대학이 사이버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하셔갖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작년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1학년이 320명입니다. 아마 카이스트는 700~800명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의 대등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해볼 때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하고 그만큼 모여있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뭐 여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종강 파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 해봤더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뻗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난다면 꼭 캠퍼스에 당신들을 다 두어야 될까요? 가능하다면 한 학기쯤은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 가서 비대면 수업으로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물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들 놀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과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영어 연수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하게 한다든가. 또 이거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수업 방식을 택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쯤은 한번 캠퍼스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강의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물론 세계 최고의 강의시지만 우리 교수님들 명수가 300분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해외 석학한테 부탁드려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의해 주세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장 3월부터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정말 세계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분한테 적절한 그러한 페이를 하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국에다가 강의하겠다. 그래서 외국 대학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 학위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 내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학위를 받고 싶다는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뭐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뭐 아시아에서 어디든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한 다음에 우리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는 거죠. 메타버시티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결과를 이용한 스마트 병원이나 연구 중심 의대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비대면의 일상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대폭 늘려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포스텍에 들어온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Never limit yourself because of others' limited imagination. 당신을 가두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기존의 관습이나 풍습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결코 제한하지 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넓은 세상이 지역적으로 세계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세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또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학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께 꼭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에서의 생활, 포스텍에서의 생활은 그 공간이든 그 지역이든 어디이든 간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끌려가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지식을 향유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재미와 행복이 돌아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뻗어나가는 포스텍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대표해서 홍석찬 학생이 포스테키안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21학번 신입생 홍석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부단히 힘써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동료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은 지 1년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쉽사리 그 기세가 잦아들지 않아 교정에서 여러분을 뵙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날씨가 풀리고 나무에도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며 하고 여러분들과의 새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됨에 설레임을 느끼는 지금, 저는 앞으로 저를 포함한 21학번들이 포스테키안으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해 나의 열정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선 훌륭한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벌써 위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아직까지 위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저만의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그 답을 찾지 못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이곳 포스텍이 자신만의 대답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답은 지니는 가치만큼 큰 무언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언가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라고. 우리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 험난한 산길은 처음 들어서는 미지의 길이지만 동시에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길이기에 젊은이의 열정, 패기,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가끔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러한 상처들은 훗날 귀중한 경험이 되어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수없이 부딪히고 많이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한 국내 최고의 환경이 포스텍이 주는 가장 값진 경험과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4년간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학업, 연구, 아니면 동아리나 여러 대외 활동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활동들에 기대감과 열망을 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스텍에서 하게 될 학교 생활의 전반에 있어 무엇보다도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 믿음, 그리고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하고 여러분과 함께 갚아 나갈 수 있다면 크나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에게 감사와 함께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입생 여러분들과는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 때 더욱더 빛나는 포스테키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따스한 봄 기운을 받으며 당찬 내일,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홍석천 학생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입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총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그냥 그 빼고 아무 말 안 하면은 금방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스스럼 없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뭐 시간이 알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해볼까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다리다 보면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빠른 질문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그동안에 이게 옛날에 대면으로 입시를 할 때는 오셔가지고 학부형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특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마 손들기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거를 하셔도 좋고요. 예, 누가 손 드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입학생 김현우 학생 엄마입니다. 네, 총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현황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그 유동성으로 되는지 이제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 수업은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방금 총장님한테 들었는데 또 실시간 수업과 비대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병행돼서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궁금할 거고요. 일단 질문을 해주신 김효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우리 정은경 본부장께서 대답을 하시면 좋은데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주일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코로나 사태라고 봅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안전입니다. 구성원들의 안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전과 자유, 안전과 욕망, 이게 우리 사회에서의 대립이었고 우리 학교에서의 대립이었습니다. 체육관을 열 건가 말 건가, 기숙사를 열어서 우리 학생들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우리 학교의 특이점은 수업만 하고 집에 가는 대학하고는 조금 다르다. 수업을 하고도 기숙사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울 수업을 다 받지 못하고 가면, 다 깨우치지 못하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지만 2주 뒤의 상황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방침은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한다. 비대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필요한 리소스는 최대한 제공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바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2주의 시간을 두고 2주 전에 안정화됐다고 보면은 2주 뒤에부터는 학교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도 안정화되면 2주 뒤에는 학교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4주나 8주, 2달 뒤에 나 학교 안 가니까 비대면으로 어디 놀러 갈 계획 세워놓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2주 뒤에는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학교의 기숙사에 입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이제 좀 조용해졌고 학교에 모일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서는 2주 뒤에 학교로 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2주간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집에서 자가격리 수준의 그러한 생활을 하시면 2주 뒤에는 뭐 당연히 검사하시면 음성이 나올 테니까 그때 검사를 통해서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하도록 합시다. 만나서 수업하는 게 분명히 강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2주 뒤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되 비대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을 잘 따라가시지만 무크나 이런 걸 통해서 녹화된 걸 올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그것만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뭐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Q&A를 또 꼭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Q&A 참석하시면서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하니까 제가 수업하는 걸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일 뒷줄에 앉아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 표정이나 이 반응을 보기에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수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선배들, 교수님들 도움을 청하시고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아온 그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하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청하고 같이 이 생활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비대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노력하시면 전화도 있고 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우리 자기 지도 교수님이나 자기 선배나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학교 생활 상담센터도 상담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기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입학생 김문수 학생 엄마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그 포스텍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아니면 성과 같은 게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총장님께서 앞에서 해주신 그 PPT에서 많이 그런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하나 비대면인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타버시티라는 그 개념으로 그 비대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니지만 그 답변에서 그런 안도감을 느낀 것, 그리고 학생들의 발전이나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학교 체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질문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뭐 고3에서 공부한다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에서는 등록금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죠. 우리 이다혜 학생이 웃는데 우리 학교에도 학생 대표가 와가지고 저보고 다른 학교도 다 하는데 우리 학교도 등록금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타 학교처럼 조금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업이 비대면으로 부족해서
내가 한 학년 올라가기가 힘든다고 생각하면 등록금을 다 돌려달라 그래라. 대신에 학점은 받지 말고 내년에 다시 듣겠다고 해라. 라고 제가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입장으로서는 중간에 타협점이 있지는 않다. 적어도 여러분들 교육만은 제대로 받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고요.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학기 말마다 우리가 강의 평가를 받는데 그 강의 평가가 보니까 2019년도랑 비교해서 결코 나빠지지 않고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창피스러울 정도로 조금 좋아졌어요.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대동소이했다는 거로 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비대면 수업 받는다고 딴청 피우시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켜놓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같이 노력하면 부족한 거는 많이 메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다들 저거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학교에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을 받아봐라. 내가 그랬더니 한 70개의 질문이 여기에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하나 하기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맞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제가 한두 개 뽑아서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간에라도 어떤 질문 있으면 손 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뭐 다른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상당한 정보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학금에 대한 질문, 학과 선택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늘 스킵하고요.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네요. 국내 최고대학 포항공대의 총장님이 되신 소감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희망 같은 것이 있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제가 고치고 싶은데 총장이 됐다고 해서 다른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1987년 2월에 이 대학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이죠. 우리 학교가 개교 기념일은 1986년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첫 입학생, 아까 우리 동창회장이 입학한 날이 1987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입학생이 들어오기 전달에 이 학교에 왔습니다. 34년여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리고 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든 대학을 한번 정말 한국에도 대학이 있다는 그리고 제대로 교육시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던 거고요. 그 꿈은 반쯤 실현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폴스텍은 34년 동안 초창기에는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10년도 못 갈까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던 미국의 유수한 대학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목표를 이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와보겠지만 교정에 노벨상 받으면은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좌대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꿈은 딱 하나죠. 우리 학교가 개교 초기에 가졌던 꿈을 이루는데 일조하겠다. 이루고 싶다. 이게 제가 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요즘 세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뭔가 내 임기 중에 끝을 내려는 겁니다. 총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학의 역사는 4년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포항공대가 포스텍이
포항에 세워진 이래로 30년 동안 포항시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도대체 포항시에 해준 게 뭐 있냐고. 근데 요즘은 포항시청에 가면은 포항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엄청 절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포항시가 35년이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항공대의 포스텍의 그 연구 결과로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겠다 그러고 여기는 그 유망한 그 산업군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실행하겠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저는 아까 메타버시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고 더 이상 포스텍 포항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다. 이제 포스텍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있는 대학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누가? 어떤 질문도 좋은데. 제가 우리 신입생들 나갈 때는 이거 바꿔드려야 돼요. 질문을 막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없으세요? 그러면, 예. 저기, 11번,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특별한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학교에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정화되는 시기에 혹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게 물론 좋은 질문이세요. 그 기준이 뭐냐? 확진자겠죠. 확진자 수건데요. 그럼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항상 그랬죠. 굉장히 숫자로 끊어냅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일 포항, 경북에 하나도 없고 다른 도시, 전국을 합쳐서 50명이 발생했을 때랑 전국은 40명이 발생했는데 포항에 10명이 발생했을 때랑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그렇다고 포항의 확진자 수로 할까요? 전국의 확진자 수로 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학교에서는 감염병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염병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수업을 대면으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단계, 1.5단계, 2단계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항 지역의 감염자 수, 경북 지역의 감염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말하는 얼마나 한 사람이 더 전염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그 전염 개수도 굉장한 중요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기준이 되는 척도는 결국은 확진자 수와 확진자 수의 변화 추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거기서 예, 손 드셨는데 예, 말씀하시죠. 네, 저 신입생 안녕하세요. 저 신입생 김산 엄마입니다. 네. 총장님 말씀에 저도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구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예. 어차피 이제 이게 기준이라는 게 무지 뭐 총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어떤 변수를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뭐 객관적인 척도가 있는 것도 사실은 무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 학교를 언제 여나요? 이게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 뭐 전 인류가 이렇게 공통의 생활 패턴을 가져본 적이 우리 역사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한 아이의 학부모로서 또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제 생각은 학교는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 있어야 되고 제일 처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다만 뭐 인지적인 교육의 측면뿐만이 아니고 비인지적인 어떤 그런 소지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게 뭐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뭐 유지가 된다고 해도 그거로서 커버될 수 없는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습득이 안 되면서 엄마로서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깝고 해서 학교 여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철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총장님께서 좀 많이 좀 감안 좀 해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이 같이 배워나가야 될 거고 우리 신입생들이 배워나가야 될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코로나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위험해. 혹시 걸리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거의 공포 수준으로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체육관을 열면 아니면 닫으면 빨리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는 학생들의 메시지가 저한테 오고요. 자기가 가봤더니 마스크를 코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학교에서 그걸 문을 안 닫느냐고 난리치는 학생이 또 그만큼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처음엔 저도 이게 당황스럽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쪽 학생은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쪽 학생은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위험을 느낍니다. 지도 교수님이 야 우리 왔으니까 저녁 한 끼 같이 하자라고 나가면 어떤 학생은 제가 받은 편지만 해도 한 20-30통이 넘습니다. 왜 지도 교수님이 저녁을 같이 먹으러 나갑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막아주세요, 학교가.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의 공포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실 것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학생이 내 동료로 있다. 또 한쪽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동료가 있다. 이거를 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학생이 홍군이 이야기했던 그 함께의 길입니다. 함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생각을 공유하고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면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같이 테이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해가 되면. 꼭 약속드릴 거는 저희도 조금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학교를 오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일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여름방학이나 이런 시간에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저희는 학교를 오픈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1학년은 그럴 기회가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 3학년이 됐을 때도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이 300분인데 여러분들 한 학년에 320명이에요. 거의 1대1입니다. 어떤 자기가 해보고 싶은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연구 참여를 하시면서 학교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이용하셔서 좀 더 학교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아까 또 어떤 학생 하나 손들었었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안진영 학생. 저 손 든 거 아닌데 잘못 보였습니다. 든 게 아닌데 잘못했어요. 근데 뭐 손 안 들었더라도 갔으니까 한마디 하실래요?
안지강 학생?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 학교를 가지 못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은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텍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 예. 네, 말씀하시죠.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분반의 하태욱이라고 합니다. 포스텍에 입학하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포스텍 학예 현장 실습 프로그램으로 SES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만 해도 참여 학생이 400명 가량 됐는데 2020년에는 참여 학생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74명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 것 같은데 SES 참여 학생 수가 이대로 적게 유지될지 혹은 증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많은 기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정말 활성화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주게 되는 내년쯤에는 아마 그 SES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시 본 궤도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SES는 3학년 여름에 가는 게 가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3학년이나 4학년 때의 여름이 되면은 아마 경험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뭐 매년 가셔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올해 여름에 가기에는 뭐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참고 계셨다가 내년, 내후년 활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재강. 예, 이야기하시죠.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21학번 이세광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후에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을 때 총장님께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수용해가지고 이를 포스텍 학사 운영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얻은 많은 이 경험은 결코 우리가 갖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잘 이용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캠퍼스가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캠퍼스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면의 시대에 이용했던 많은 강의들이 이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제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같이 활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아마 거기 있으시네. 미안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0분간 김남원입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입생으로서 현재 포스텍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작년에 포스텍에 잠시 갔던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스텍에 실제로 갔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갖춰졌을 때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의 체육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동아리에서의 제약이라든지가 조금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율과 책임입니다. 체육관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이 방역 준칙에 맞춰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면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역 준칙은 4스퀘어미터당 1명이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충분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옆에 있는 학생들이 불안해하면 그거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학생들 스스로가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활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딸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은 그러한 준칙을 지켜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이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학교 체육관은 열려 있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넘어가니까 정리를 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문서로 받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특성이나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앞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한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 왜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리더란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동료들에게 전해서 지지를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전파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능력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옆에 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랑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잘 소통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리더가 되라 그랬지 한국에서 리더가 되라고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 한국어 가르쳐서 해도 되는데 그거보단 내가 영어를 할 줄 알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하고 소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계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계 쓰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기계와의 소통 능력이 인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핸드폰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계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AI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사람하고 기계하고 소통을 잘하면 되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되게 몸이 건조해집니다. 건강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뭐랑 소통을 해야 되느냐? 자연이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 바람의 소리, 꽃이 피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언어, 기계와 소통하는 방법, 기계 언어, 그리고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 감성을 앞으로 이 대학에 있는 동안 열심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자담회를 끝날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주신 총장님과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모님들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 입학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캠퍼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학년도 입학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기계공학과 18학번 이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